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2월 3주차는 영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 아픕니다. APR 비례자금을 남겨놓고 새 종목을 청약을 하자니 APR 비례한 주금액이 얼마가 될지를 예측하는 게 쉽지가 않고 대충 계산을 해서 남겨놨는데 그 돈으로 APR 비례 한 주가 최종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면 정말 억울해서 잠도 못 잘 거잖아요. 참 쉽지가 않을 듯한데 다시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청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되는 디테일까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분석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수요 예측 결과를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경쟁률은 663.18대 1을 기록했습니다. 1969개의 기관이 참여했고요. 그러면 참여 건수는 코셈, K웨더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그리고 경쟁률 단순 수치만 놓고 본다면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연히 공모 규모가 작을수록 경쟁률은 높아지고 공모 규모가 클수록 경쟁률은 비교적 낮아집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공모 규모가 좀 비슷했던 최근의 공모주들만 적어봤어요. APR의 공모 규모는 약 948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DS 단석이 1220억 원, LS 머티리얼즈가 878억 원 정도였습니다. 보시면 이 중에서 참여 건수, 참여 금액, 평균 참여 금액 모두 DS 단석보다 APR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경쟁률은 매우 높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공모가 밴드는 14만 7천 원에서 20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대부분이 상단 이상, 20만 원 이상을 써낸 것은 맞아요. 다만 표에 표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밴드 하단 미만을 써낸 기관도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구간은 23만 원 초과 25만 원 이하였어요. 물론 이 구간 내에서 25만 원의 비중이 가장 높을 수는 있었겠죠. 근데 조금 그렇습니다. 아예 25만 원 초과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25만 원에 확정을 해준 거면 그래 어쩔 수 없네, 욕심은 안 부렸네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지금 23만 원에서 25만 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거니까 그냥 뭐 23만 원 정도에 확정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심리적으로 좀 생기는 거죠. 물론 이 구간에서 25만 원 써는 비율이 가장 높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공모가는 상단은 25% 초과한 25만 원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도 이 종목은 그나마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건수 기준 25.70%, 수량 기준 29.04%. 올해 공모주들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이닉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량 기준으로는 이닉스보다 조금 더 높아요. 이닉스가 최종적으로 50% 이상이 잡혔었으니까요. APR도 50에서 60% 정도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공모 개요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공모가가 25만 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948억 원, 시가총액은 약 1조 8,961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시가총액은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완전히 대여급인데 공모 물량 자체가 작다 보니까 공모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고요. 청약은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되고 환불까지 4일이 걸립니다. 상장은 2월 27일로 예정이 됐어요. 26일에서 27일로 변경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와 하나증권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죠. 참가비 125만 원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김병훈 대표이사의 구주 매출이 18.47%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를 통해서 가장 득을 볼 사람은 김병훈 대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 자체가 큰 단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사주 조합에는 20%를 배정을 했는데요. 직원 419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4,500만 원이나 되거든요. 요게 다 소화가 될 것인지 좀 1일차 끝나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상장 즉시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확인을 해보죠. 주식 총수의 36.85%나 됩니다. 유통 가능 물량이 많은 편이에요. 그 중에서 기존 주주 비율도 32.85%로 매우 높고요. 그래서 유통 물량 조건이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6,986억 원, 당연히 또 무겁기까지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보면요. 2017년과 2018년에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한 건들은 보통주로 이미 전환이 됐더라고요. 3150원에 전환됐다고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
2023년 3월에 실시한 유상증자는 96,500원에 2023년 6월에 실시한 건은 13만 7,600원에 발행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23년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두 건은 6개월간 의무 보유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 당일에 풀리지는 않겠고요. 결국에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단가는 3만 150원, 매우 낮은 수준이 꽤 많을 것이다 라는 거, 요거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습니다. 상장일에 엑시트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그 밖에 전환사채나 우선주 신경 쓸 부분은 없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은 24년, 25년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공모가가 상단을 초과한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수요 예측 결과는 좋고 기대치 또한 높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유통 물량 조건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유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유통가는 금액이 비슷했던 최근의 공모주들부터 살펴보면요. 상장 시기의 수급 분위기가 어떤지에 따라서 상장일의 성패가 완전 갈렸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파두나 WCP, 이때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고 결국에 이렇게 무거운 놈들은 소화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두산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사이즈에 상관없이 수급이 굉장히 좋았던 때라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파두나 WCP 같은 참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증권플러스 비상장 사이트를 참고해서 장외 시세를 확인을 해보면 기준가는 54만 5천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최근 체결 내역이 57만 원에 10주, 57만 9천 원에 한 주, 이렇거든요. 물론 장외 가격이 적정 가격을 나타내진 않습니다만 심리적인 작용을 할 수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공모가 25만 원 기준, 더블 그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러면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요. 예상치를 좀 다시 잡아보고 그에 따른 주의사항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신한에 75,800주, 하나에 18,950주가 배정됐습니다. 80대 20 비율로 배정이 된 거고요. 청약 한도는 신한은 일반 등급 5,000주, 하나는 9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증거금으로는 신한은 6억 2,500만 원까지, 하나는 1억 1,250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등급 기준. 그리고 수수료는 둘 다 2,000원 부과되고요. 계좌는 비대면에 한해서 청약 당일 개설 후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청약 건수부터 다시 예상을 해볼게요. 제가 DS 단석과 LS 머티리얼즈를 참고해서 한 70만 건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코셈, E8, K웨더 참여도를 보니까 조금 더 높여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여도가 기본적으로 너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두 개 증권사 통합 75만 건을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0.06주가 되겠습니다. 증권사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균등은 차이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0.06주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참여하는 인원의 6% 안에 내가 들어가야 겨우 한 주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최대한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나의 운을 좀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 증거금은요. 사실 이번에는 비례를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비례 한 주와 비례 두 주의 구간 차이가 또 너무 심해서 비례 한 주만 딱 맞춰서 하는 분들도 너무 많을 것 같고 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해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러프하게 1월 3주차에 진행이 됐던 4종목의 총 증거금을 참고했습니다. 이때 우진한텍, HB인베스트먼트, 포스뱅크, 현대힘스의 총 18.3조 원 정도가 참여했거든요. 이번에도 약 18조 원의 증거금이 청약에 참여한다고 가정을 하면 APR은 약 10조 원에서 한 12조 원 정도가 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셈, K웨더, E8의 증거금 또한 예상치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11조 원을 잡았고요. 11조 원을 잡으면 두 개 증권사 통합으로 계산했을 때 비례 경쟁률이 1857대 1 정도.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1900주를 청약을 한다면 증거금은 2억 3,75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좀 증권사별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한의 9조, 하나의 2조 원 유입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비례 경쟁률을 좀 따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한은 1827대 1, 하나는 1688대 1 정도가 되는데요. 요 경쟁률 하에서 증권사별 배정이 어떻게 될지 좀 미리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선 신한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공모 수량, 공모 주식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청약 건수가 신한에 60만 건 넘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단수주는 참여 인원에 비해서는 넉넉하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비례 배정에 사용될 수 있는 주식수가 37,900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37,900주의 한 30% 정도, 만주 한 초반대, 만주 정도의 단수주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소수점이 높은 순서대로 올림 배정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0.8 또는 0.9 정도에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반 등급 풀청약인 5,000주 청약자의 소수점보다는 높게 맞추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신한해 청약을 할 때 비교적 안전하게, 근데 그나마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식으로 간다면 한 1,600주 또는 1,700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금으로 2억 원 또는 2억 1,250만 원 정도. 아무래도 비례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예상보다 경쟁률이 더 낮을 수가 있고 그에 따른 가성비 전략도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우선 예상으로는 그렇고요. 넘어가서 하나증권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경우 제 예상 경쟁률 하에서는요, 900줄 풀청약을 해도 소수점이 0.6 미만입니다. 자, 그러면 풀청약을 하더라도 절대 한 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증권 우대 등급 청약자가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달려있겠죠. 우대 청약자가 많지 않다면 900주가 0.6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올림 배정의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하나증권은 그렇다면 우대 청약자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최근에 진행됐던 에이텀과 이노 시뮬레이션을 좀 참고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총 청약자 중에서 우대 등급의 비율은 한 5에서 7% 정도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하나증권의 참여 건수를 15만 건으로 잡았고요. 만약 우대 등급이 6% 정도가 된다고 하면 9천 건 정도가 되겠죠? 하나증권의 비례배정 주식수인 9,475주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900주 청약자에게도 이렇게 되면 비례 한 주의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첨을 통해서 갈리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우대 등급이 총 청약자의 한 7% 정도가 된다고 하면 비례 배정 주식수를 초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대 등급에서 한 주를 다 쓸어갈 것이기 때문에 900주 청약자는 비례 한 주를 못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케이스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고, 하나증권 우대 청약자 수가 9,475명을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900주 청약자의 운명은 달라질 겁니다. 네,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고요. 다만 900주의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추첨을 통해 갈릴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하나증권에 나는 일반 등급이고 우대가 아니고 하지만 돈이 조금 더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보다는 신한에 안정적으로 청약을 하시는 게 낫겠죠. 아무튼 다 예상 경쟁률 기반으로 계산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가성비 청약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APR을 한 주를 청약하는 게 과연 맞을 것인가? 네, 2억 1,250만 원으로 저는 1,700주 신한에 청약을 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예상 소수점은 0.930으로 잡고 있고요. 그러면 4일치 3.4% 파킹 이자는 약 66,984원이거든요. APR은 한 주를 받기만 한다면 주당 25만 원 이상을 기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파킹 이자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 그리고 대출 6% 4일치 이자는 약 13만 9,726원 정도로 계산이 되니까요. 대출을 고려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APR에 2억 1,250만 원을 투자해서 한 주를 받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그 돈을 나머지 세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낫겠느냐. 예, 요거 한번 볼게요. 자, K웨더 일반 등급 풀로 청약을 하고 코셈도 일반 등급 풀로 청약을 하면 1억 80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1억 원 E8의 리스크를 무릅쓰고 청약을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저는 K웨더와 코셈은 150% 정도 수익률을 잡았고 E8는 50% 정도 잡았거든요. 이때 기대 수익을 다 합치더라도 APR 한 주의 기대 수익에 못 미친다는 계산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APR 비례 한 주 금액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면 APR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긴 하겠고요. APR을 그냥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다면 나머지 세 종목에 자금을 배분하셔야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영상이 또 길어졌네요. 아무튼 이번에는 단순히 그냥 가성비를 따져볼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디테일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경쟁률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언급드려야 되는 내용이 생기면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